2018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과목 쉽지 않죠. 그런데 의외로 점수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우선 글로 나오는 문제는 다 암기를 하시고요. 이거 암기하실 때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시면서 암기하시면 좀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 요런 거 한 몇 개 정도만 맞추면 한 13개에서 한 14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글로 나오는 문제 암기하고 간단한 계산 문제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정류자 전동기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전동기는 아닙니다. 정류자 전동기는 단상 교류 전압을 인가해서 정류자를 통해서 전기자의 전류를 흐르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발생되는 힘으로 회전하는 그런 전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41번은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2번 단상 직권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상 직권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건 아트킨 소형 전동기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동기조상기의 여자 전류를 줄이면? 동기조상기 뭐라고 했죠? 동기 전동기를 이용해서 위상을 조절하는 장치 동기조상기라고 했습니다. 동기 전동기에서 위상 특성 곡선 V 곡선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가 계자 전류고요. 여기가 전기자 전류입니다. 그리고 이 역률이 1인 지점 코사인 세타가 1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곡선을 위상 특성 곡선 V 곡선이라고 하죠. 이때 역률 1을 기준으로 해서 계자 전류를 역률 1보다 즉 역률이 1이 되는 전류보다 적게 흘려주면 부족 여자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역률 1보다 더 많은 전류를 흘려주면 과여자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부족 여자일 때는 리액터로 작용을 하고요. 리액터, 그 다음에 늦은 전류, 지상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역률은 늦은 역률이 되고요. 그리고 과여자 시킬 때는 콘덴서로 작용을 하고요. 진상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빠른 역률이 된다고 그전 기출문제에서도 이거 몇 번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43번의 문제는 동기조상기에 여자 전류를 줄인다는 얘기는 즉 부족 여자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때는 리액터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위상 특성 곡선, V 곡선이죠.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 위상 특성 곡선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추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2차 저항을 연결해서 그 슬립과 토크를 변화시키는 것을 비례추이라고 하는데 이때 최대 토크는 2차 저항이 삽입이 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즉 최대 토크는 2차 저항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건 2번이 되고요.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제가 해설에 비례추이에 관련해서 써놨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전기자 저항이 0.2옴 동기 리액턴스가 25민 Y결선에 3상 동기 발전기가 있다. 3상 중 한 상의 단자 전압이 4400V, 유도 기전력이 6600V, 부하각이 30도라고 하면 발전기의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3상 동기 발전기의 출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3상 동기 발전기의 출력을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공식은 여기 써놓은 대로 이런 공식인데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의 E는 유도 기전력을 의미하고요. 요 V는 단자 전압, XS는 동기 리액턴스, 그리고 사인 델타, 델타는 부하각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3 곱하기 20분의 6600, 유도 기전력 6600V 줬죠? 곱하기 단자 전압 4400, 곱하기 사인 부하각 30도,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계산을 하면 2178 곱하기 10의 3승 와트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킬로와트 단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0의 3승을 지워주고 단위에다가 킬로를 넣어주면 2178kW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 문제는 삼상 동기발전기 출력을 구하는 문제고요. 문제에서 이제 단상 동기발전기 출력을 구해라 하면 요 3만 지워주고 이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3을 제거해준 이 공식이 단상 동기발전기 출력을 구하는 공식이란 얘기입니다. 이 공식 꼭 암기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45번의 답은 1번이고요. 이런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에 들어가는 문제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꼭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6번. 반도체 정류기에 적용된 소자 중 첨두 역방향 내전압이 가장 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실리콘 정류기는 SCR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청두 역방향 내전압은 다이오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피크 내전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역전압, 청두 전압, 어떤 걸 의미하죠?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정류기가 이렇게 생겼죠. 다이오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게이트에 작은 전류를 흘려주면 이 정류기는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합니다. 이때 이 전류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전압, 즉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전압을 인가하면 이 전류가 이렇게 멈추는데요. 이 전류를 멈추게 하는 전압을 역전압, 첨두 전압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첨두 역방향 내전압은 이 첨두 전압 역방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전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압이 가장 큰 것은 실리콘 정류기라는 얘기입니다.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그래서 4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7번. 동기 전동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전기자 반작용. 어떤 현상이라고 했죠? 주 자속이 전기자 권선에서 발생되는 자속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좀 어렵죠? 우선 47번의 답은 1번. 공급 전압보다 앞선 전류는 감자작용을 한다. 이게 옳은 설명입니다. 동기 전동기에서의 앞선 전류는 감자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뒤진 전류는 증자작용을 해요.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동기 전동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일어날 때 앞선 전류는, 즉 진상 전류는 감자작용을 하고요. 뒤진 전류는 지상 전류, 증자작용을 합니다. 자, 동기 전동기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동기 발전기에서는 이게 반대가 돼요. 동기 발전기에서 앞선 전류는 증자작용을 하고요. 뒤진 전류는 감자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 전동기,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을 암기하실 때 동기 발전기는 반대가 된다. 아니면 동기 발전기를 암기하시고 동기 전동기는 발전기의 반대가 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감자작용은 자속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자작용이라고 하고요. 증자작용은 자속이 증가되는 작용을 증자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정리 잘 해주시고요. 동기 전동기와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반대가 된다는 거, 이것도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7번에 그래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8번. 변압기 결선 방식 중 3상에서 6상으로 변환할 수 없는 것은? 답은 2중 6각 결성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8번에 답은 4번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실리콘 제어 정류기 SCR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제가 좀 전에 46번에서 설명드렸듯이 SCR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생긴 다이오드를 얘기를 하는데 이쪽 단자가 게이트 단자입니다. 여기에 작은 전류를 흘려서 여기 전류를 이렇게 제어하는 것을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이때 이 실리콘 제어 정류기 SCR에서의 게이트, 이쪽에서 이 게이트에는 플러스 특성을 갖는 펄스를 인가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합니다. 그런데 4번은 게이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특성을 갖는 펄스를 인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요 1, 2, 3번은 SCR에 맞는 설명이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의 답은 4번입니다. 50번. 직류 발전기가 90%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면 이 발전기의 전부하에 있어서 고정손과 부하손의 비는?
자, 문제에서 부하율을 주고 고정손과 부하손의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직류기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 이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고정손, 철손을 의미하고요. 여기서의 부하손, 동손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의 PI는 철손이 되고요. PC는 동손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손, 철손과 부하손, 동손의 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동손을 이렇게 넘겨주면 두 개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죠. 즉, 철손분의, 동손분의 철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손입니다. 그래서 동손분의 철손은 부하율의 제곱의 값을 갖습니다. 자, 부하율. 문제에서 90% 줬죠. 그래서 동손분의 철손은 부하율 90%, 0.9를 적용해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0.9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0.9의 제곱은 0.81이 되겠죠. 그래서 50번의 문제의 답은 고정손과 부하손의 비, 즉 동손분의 철손은 0.81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암기하고 가야 될 것은 직류기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PI는 철손, 즉 고정손이 된다는 거, 그리고 PC는 동손, 부하손이 된다는 거, 이것까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150kVA의 변압기의 철손이 1kW, 전부하 동손이 2.5kW이다. 역률이 80%에서 최대 효율은 약 몇 %인가? 이 문제 보시면 변압기 최대 효율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가고요. 그래서 답은 3번 97.4%가 되고요.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쭉 정리를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 정리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정리하면서 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 97.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2번 전격 부하에서 역률 0.8로 운전될 때 전압 변동률이 12%인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에 역률 100%의 전격 부하를 걸고 운전할 때 전압 변동률은 약 몇 %인가? 단 퍼센트 저항 강화하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12분의 1이라고 한다. 자, 이 문제는 부하 역률이 0.8일 때 전압 변동률이 12%인 변압기를, 그 변압기에다가 부하 역률이 1인 부하를 연결했을 때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겠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선 해설을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시죠? 그런데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쭉 풀어볼 거고요. 이거 풀어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할 땐 변압기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변압기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공식이고요. 전압 변동률을 보면 요 P는 퍼센트 저항 강화를 의미하고요. 코사인 세타는 역률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 Q는 퍼센트 리액턴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서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데 요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얘는 부하 역률이 뒤진 역률일 때, 즉 늦은 역률일 때 플러스를 사용하고요. 부하 역률이 빠른 역률, 즉 앞선 역률일 때 마이너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뒤진 역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전압 변동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전압 변동률은 12%라고 했고요. 이때 역률이 0.8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퍼센트 저항 강화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12분의 1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전압 변동률은 12%라고 했죠. 그래서 12%는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저항 강화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12분의 1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1% 리액턴스 강화 이렇게 적어도 되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역률이 0.8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역률이 뒤진 역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호를 플러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곱하기 0.6을 해줬는데 이거는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는 사인 세타는 0.6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가 0.6일 때는
사인 세타는 0.8이 됩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있으면 계산 문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좀 적용하는 게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고요.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는 12분의 0.8Q, 그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0.6Q. 그래서 여기서 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랑 더해주고 이 더해준 것을 넘겨서 이 12와 계산해주면 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계산이 여기서 식이 Q가 18%가 어떻게 나오는지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식을 쭉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18%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퍼센트 저항 강화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12분의 1배라고 했죠. 그래서 이 퍼센트 저항 강화는 12분의 1 곱하기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라고 했어요. 이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우리 18%라는 걸 구했죠. 그래서 여기에 18%를 적용을 해주면 퍼센트 저항 강화는 1.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구했던 전압 변동률은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전압 변동률을 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역률이 100일 때, 100%일 때, 즉 역률이 1일 때의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즉 역률을 1로 주고 전압 변동률을 구하면 전압 변동률은 퍼센트 저항 강화 곱하기 역률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 리액턴스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역률을 1로 주고 식을 정리하면 우선 퍼센트 저항 강화 1.5%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5% 넣고 곱하기 역률이 100%면 1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18 곱하기 18은 우리가 좀 전에 구한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8 곱하기 0을 곱해주는데 왜 0을 곱했냐면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는 0입니다. 이것 또한 암기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적용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0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예 0이 되고요. 이때의 변압기 전압 변동률은 1.5 곱하기 1 해서 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5%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그냥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서 들으시면서 본인이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난 좀 이 부분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되실 때까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2번의 답은 2번이고요. 요 변압기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 이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3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저항 제어법의 단점 중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문제 답만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저항 제어법의 단점은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이 크고 운전 효율이 나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2번에서는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이 작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53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4번 부하 급변 시 부하각과 부하 속도가 진동하는 난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속 분포가 기울어져 자속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우, 즉 주 자속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했죠?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의 내용은 난조 현상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전기자 반작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5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5번 단상 변압기 세대를 이용하여 삼상 델타 Y 결선을 했을 때 1차와 2차 전압의 각 변이는 위상차를 물어보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1차에 델타 결선을 하고 2차에 이렇게 Y 결선을 했을 때 이때 1차 전압과 2차 전압의 위상차를 물어보는 건데 이때 위상차는 150도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때 위상차는 150도가 된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운전 시 슬립이 4%이고 2차 전격 전압이 150V이면 2차 유도 기전력은 몇 V인가?
자, 유도 전동기의 2차 유도 기전력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슬립을 줬고요. 2차 전격 전압을 줬어요. 예, 그래서 이때 사용해야 되는 공식은 2차 유도 기전력은 2차 전격 전압의 슬립을 곱한 값과 같다. 예,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슬립 4% 줬죠. 예, 즉 공식에 대입할 때는 0.04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2차 전격 전압 150V 줬어요. 그래서 2차 유도 기전력은 0.04 곱하기 2차 전격 전압 150V를 곱해줘서 6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6V 되겠습니다. 이 문제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로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계산 문제 되겠습니다. 예, 이거 2차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유도 기전력 구하는 공식, 예, 요거 꼭 암기를 해 주시고요. 예,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해서 꼭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5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7번 삼상 유도 전동기에 슬립이 S일 때 2차 효율은? 예,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의 2차 효율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요 NS가 동기 속도고요. 요 N이 전동기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은 1 슬립의 동기 속도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동기 속도를 여기다 대입해서 효율을 구하면 동기 속도 분의 1 슬립의 동기 속도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동기 속도 이렇게 약분이 돼서 1 S 곱하기 100으로 그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답은 1번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쭉 유도를 해 놨는데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해도 되겠죠.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의 2차 효율을 2차 효율 구하는 공식은 1 슬립 곱하기 100이라는 거. 이렇게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5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8번 직류 전동기의 회전수를 2분의 1로 하려면 계좌 자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직류 전동기에 관련된 문제고요. 우선 회전수가 나왔고 계좌 자속이 나왔습니다. 회전수와 계좌 자속이 들어가 있는 공식, 직류 전동기에서 뭐가 있었죠? 역기전력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기전력 구하는 공식인데 60A분의 PZ 파이 N으로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극수, P가 극수고 Z가 도체수고 A가 병렬 회로수죠. 이것들은 전동기가 한번 만들어지면 딱 정해지는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상수로 놔요. 그래서 60A분의 PZ를 상수로 놓으면 K가 되고요. 공식은 K 곱하기 자속 곱하기 회전수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 식에서 이 회전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상수와 자속은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직류의 회전수는 상수 곱하기 자속분의 역기전력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회전수를 2분의 1로 한다고 했죠. 회전수를 2분의 1배로 하면 이 자속은 2배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식에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 2분의 1.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그러면 자속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수를 2분의 1로 하면 계좌 자속은 2배로 증가시키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것은 직류 전동기에서의 역기전력 구하는 공식 60A분의 PZ 파이 N이라는 거, 그리고 이 N을 RPM으로 줬을 때 60이 들어가고 이 회전수를 RPS로 주면 요 60이 빠진다는 거, 요거까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9번 사이리스터 2개를 사용한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전압 100V를 얻으려면 PIV가 약 몇 볼트인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되는가? 여기서 이 PIV, 첨두 역전압을 의미합니다. 첨두 역전압, 뭐라고 했죠? 이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으면 전류의 흐름을 막는 전압, 전류의 흐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전압을 첨두 역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첨두 역전압 구하는 공식은 직류 전압에 파이를 곱해줘서 첨두 역전압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직류 전압 문제에서 100V 줬죠. 그래서 100V에 파이를 곱해주면 314V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우선 문제에서 직류 전압을 줬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을 한 거고요.
문제에서 교류 전압을 줬을 때 사용하는 공식은 자, 단상 반파일 때와 단상 전파일 때로 나눠집니다. 예, 근데 문제에서 직류 전압을 주면 단상 전파나 단상 반파나 똑같이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단상 반파를 주고 예, 문제에서 교류 전압을 주면 이때의 PIV 예, 첨두 역전압은 루트 2 곱하기 교류 전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단상 전파일 때 교류 전압을 주면 첨두 역전압은 2 루트 2 곱하기 교류 전압이 됩니다. 예, 이 공식까지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직류 전압을 줬을 땐 교류 전파던 교류 반파던 그냥 그 교류 전압에다가 파이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 공식 암기하고 예,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은 4번입니다. 60번. 교류 발전기의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예, 답은 1번 전기자 반작용을 크게 한다입니다. 예, 전기자 반작용은 고조파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은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고조파 발생이 아니더라도 예,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건 주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이라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크게 한다는 건 예, 좀 좋지가 않죠. 예, 그래서 6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꼭 이런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가셔도 예,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6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글로 나오는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다 암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계산 문제 같은 것도 너무 어렵고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부분도 한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풀어드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정리하면서 이 부분만 알면은 이거랑 똑같이 나오면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해되실 때까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